국회 기자로서 홍준표 씨를 정의하자면 스트롱맨,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빨 빠진 여우죠. 또 홍카콜라도 옛말이죠. 김 빠진 콜라가 돼서 불쾌하고 유해합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래시계처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가는 사람이죠. 블랙캣. 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홍준표 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경선을 보면 가관이죠. 안철수 씨는 여전히 과학기술밖에 모르는 과학기술 무새고, 김문수 씨는 여전히 구구적 사고방식에 빠져있고, 한동훈 씨는 마치 자신이 윤석열과 한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죠. 또 홍준표 씨는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는 홍준표 씨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 생방을 보면서 느낀 건 윤석열 정권 동안 이 사람 역시 망가질 대로 망가졌구나. 30년 정치 생활이건 뭐건 이 사람의 마지막 꿈이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생방에서 홍준표 씨를 보면 이것밖에 안 보이죠. 내로남불, 인신공격, 분조장, 다혈질, 꼰대 정신, 자기 공약이나 자서전에 있는 내용조차 토론이나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잘 못할 정도로 공부나 준비를 잘 안 해왔다는 게 보이죠. 심지어 지사일 때 추진한 정책조차 다른 전문가가 그럴듯하게 말해서 무슨 이명태 교수인가요? 아무튼 자신이 잘 알지 못해도 그대로 추진했다고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뿐 아니라 공직에 있어서도 위험한 사람이구나. 다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 동상을 세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저는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현재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게 경제 부분이잖아요. 근데 경제 지식이나 정보,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죠. 한동훈 씨와의 지정 토론에서도 한동훈 씨가 홍준표 씨의 자서전에 나왔던 얘기를 질문했는데, 이게 복지수당을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을 이용해서 주자라고 홍준표 씨가 자기 자서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주장의 취지가 뭐였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홍준표 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내건 공약이었는데도 잘 모른다고 했죠. 또 여기서 홍준표 씨의 발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러한 공약을 자신이 직접 낸 게 아니라 참모진들이 내서 잘 모른다.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아냐? 라고 했죠. 심각하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내거는 사람이 그 약속의 내용조차 잘 모른다? 저는 솔직히 홍준표 씨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예전부터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은 아니고 국회 특활비 논란 등 사익 추구형 인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현상 파악은 정확히 할 정도로 똑똑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명확히 자기 의사와 소신을 날카롭고 센스 있게 표현할 정도의 총명함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홍준표 씨가요, 과거 아무리 검사 출신이고 보수 당대표 등을 거쳤지만 대놓고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을 때 이재명, 김혜경 부부 관련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했죠. 이때 홍준표 씨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고, 조국 관련해서도 가족 전체를 도륙내는 건 검찰 수사 관례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또 윤 정권 당시 이대로 가다간 탄핵을 당한다고까지 직언을 했죠. 이처럼 분명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고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엄 이후 그의 행보를 보면서 또 최근 생방 토론을 보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국힘 세 후보보다 홍준표 씨가 가장 최악이라고 보는 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홍준표 씨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정의이고 뭐가 선인지 현상 파악을 가장 빠르고 넓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죠.
아무리 현안 파악이 잘 된다고 할지언정 이걸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취사 선택을 하거나 왜곡해서 활용하는 사람은요, 말이 자꾸 바뀝니다. 어제 오늘 다르고 아까와 지금이 다르고 계엄을 잠깐의 해프닝이라고 옹호했다가 지금은 또 계엄을 비판하듯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순간순간 말을 바꾸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순이 생기고 논리의 깊이가 없어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힘이 없어지니 지금의 홍준표 씨처럼 자꾸 말문이 막히고 점점 화가 많아지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생방 토론을 보면 한동훈이나 안철수 씨한테도 말리죠. 어느 정도 논리적이면서도 말빨이 가장 장점이었던 홍준표 씨의 장점이 사라진 겁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부패와 편법 그리고 불법에 타협하는 길로 한번 빠져들면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죠. 아울러서 부패 습성 중에 전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건요, 절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도 같이 이 이익을 나눠줄게. 그러니 입 뻥긋하면 나 혼자 죽지 않아.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약을 맺으려는 거죠. 그래서 국힘의 중진 의원들, 또 이런 중진 의원들에게서 부정한 이익을 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계엄과 내란을 같이 옹호하고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이 연합을 하려는 겁니다. 자,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연계된 사람들 대부분 사이가 좋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람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또 아니었더라도 그 집단 안에 있으면 물들죠. 명태균과 연계된 정치인들 누가 있죠?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김영선 등등 모두 명태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미 증거로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홍준표 씨 측근 2명이 출국 금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도 명태균과의 여론조사 관련 메신저 등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안철수도 모른다고 하지만 명태균이 안철수를 직접 언급하는 녹음 파일과 SNS 답글, 함께 찍은 사진 등 증거가 남아있죠. 썩은 사과의 법칙 다 아실 겁니다. 한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조직이나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론인데요. 국힘 안에 썩은 사과들이 많으니 당연히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패와 불법이 자행되는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물들지 않은 김예지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는 왜 너네는 우리처럼 더러워지지 않았냐? 이거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많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명태균과 연관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게 참 다행인 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랑 노는지만 봐도 거를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홍준표 부부는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부부 동반 식사까지 했고요. 홍준표 씨는 전환길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이준석과 전화도 자주 하고 대구에 있을 때도 오라고 했다면서 친분을 과시했죠. 단일화까지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이준석과 AI 관련 토크쇼인가요? 둘이 껴안고 난리가 났죠.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을 때는, 특히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때는 3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행동, 2번째는 권력이나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3번째는 정적, 라이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걸리는 게 권력이나 이익을 가지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쓰는 사람은 걸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부패에 빠지면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요, 그러한 방식들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 몇 배를 내놓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이 자신을 올가매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끝없이 망가지고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꼈을 당시에 빨리빨리 수정하고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홍준표 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나 국힘 내 경선에 이기려면
국힘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거죠. 그게 자신을 옭아매는 겁니다. 즉 국민들과 국힘 내부 당원들의 갭이 너무 커서 점점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도 없고 분명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될 놈은 손해를 볼 만큼 정직하게 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되고, 안 될 사람은 어떤 부패와 비리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재명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압수수색 300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삶, 생각만 해도 숨 막히죠. 대부분은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재명의 위치에 가면 둘이 이익을 나눠 먹습니다. 실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총리 추천이라는 딜을 걸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컷했습니다. 이때 홍준표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덥석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재명과 홍준표처럼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대 대선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20대 대선 때 국힘에서 밀어줬더라면 분명히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탄핵도 안 되고 계엄도 안 일어났겠죠. 자, 홍준표 씨는 1953년생 만 71세로 실제 흑수저부터 시작해서 검사가 되고 검사로서의 일생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권 주자로 언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아닌 젊었을 적 깨끗한 검사, 올곧고 정직하고 정의를 쫓던 검사로서의 재산 때문이죠. 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는 호불호가 심하지만 검사 시절의 홍준표는 비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여전히 정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노력한 법조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한 거죠. 이재명이나 조국처럼 수사나 기소를 하면 안 된다고요. 권력의 머리를 숙이지 않는 비주류의 젊은 검사 홍준표는요, 온갖 살해 협박과 갖은 권력의 압박을 받았고 검찰을 비롯한 힘이 있는 조직에게 부당한 열애까지 당했습니다. 그때의 올곧은 행적의 검사 시절 때문에 정치인 홍준표는 거대한 자산을 가지게 된 거죠. 마치 이재명이 소년공으로서의 비참한 과거가 지금의 거대한 디딤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행적은 후배들에게도 레전드로 남았고 홍준표의 정치 활동과는 별개로 높게 평가해야 할 공적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는 이 재산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지 못했고 또 만료됐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게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명태균과 윤석열에 얽혀서 되돌릴 수 없는 부패와 비리의 길로 빠지지 않았다면 전 한동훈은 가볍게 제치고 중도에서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비판은 하지만 안철수나 이낙연이나 홍준표나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분들 다 사적으로 만나면 배울 점이 많고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들어가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안철수 씨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든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모래시계의 정의로운 검사 홍준표는 이제 없습니다. 그저 계엄을 그 누구도 피해주지 않은 해프닝이라고 옹호하는, 그러고서는 옹호가 아니라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자신의 소신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사익과 권력에 굴복한 나약하고 나이든 정치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사실 오늘 홍준표 씨의 공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까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홍준표 씨가 내세우는 공약이 과연 그의 생각과 소신일까 아니면 그저 주변 참모진들만의 생각일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그 약속도 참모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댓글에서 요청 주셨던 홍준표 씨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조금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낙연 씨 영상은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영상을 내리고 추가 취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낙연 씨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일명 뻘짓을 하면 그때 올릴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